형 뭐 하고 있어? 전에 했던 사건 정리하고 있어. 무슨 사건인데? 이게 그 양육권 관련된 사건인데 엄청 치열하게 싸운 거야.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승소를 했어.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를 막 뺏기고 막 이런 굉장히 막 뭐가 많았던 그런 사건이야. 아이를 뺏고 뺏는다고? 이게 뭐냐면 우리 의뢰인이 남자분인데 아이가 한 4살 정도 된 여자아이였어. 근데 둘이서 이제 이혼하기로 협의를 하고 아이는 우리 의뢰인이 키우기로 한 거야. 우리 의뢰인 쪽이 조금 더 도와주실 분들도 좀 있고 환경도 좀 더 좋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협의 이혼 절차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린 거야. 그리고 잠적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이혼 소송으로 가면서 분쟁이 좀 격화가 됐고 아이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남자 쪽에서 얼마나 애가 타겠어. 그래서 뭐 자기 어머님이랑 뭐 친척형 도움 받아가지고 열심히 행방을 찾아서 결국 행방을 찾은 거야. 근데 행방을 찾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랑 아이 엄마가 이렇게 쭉 걸어오는 거지. 뭐 여러 가지 더 좋은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얘기는 안 될 것 같다. 어차피 얘기하면은 얘기해서 될 거였으면은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갔겠어? 그거 아니니까 지금 아니면 아이 못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무리하긴 한데 아이를 그 남자분이 달려가서 데리고 오고 어머님이 그 여자분이 이제 달려오는 거를 막고 친척형이 운전하던 차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간 그런 사건이 하나 더 붙은 거야. 그 아내분이 이제 당연히 형사고소를 했겠지. 상해. 왜냐면 막는 과정에서 자기가 넘어서 다쳤다. 그 부분이 있었고 유아약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졌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왔을 때는 원래 이혼 소송 자체를 다른 분이 진행을 하고 계시다가 이 유아약취가 딱 되고 뭐 기소가 됐나 막 이럴 거야. 그래서 이게 유죄가 될 것 같고 유아약취는 기본적으로 최소가 집행유예거든. 뭐 벌금형 이런 게 없어. 좀 중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쪽으로 이제 우리 쪽이 남자 양육권 쪽에 승소 사례가 많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시작하게 된 거지. 그럼 그때 형은 어떻게 한 거야?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아직도 이런 건 있다. 아이가 어리고 여자아이면 엄마가 키우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선입관이 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아이를 무리하게 뺏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이제 범죄 행위로 거의 판단이 나는 상황이잖아. 재판부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선입견을 뒤집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쪽에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아이와의 당연히 친밀도가 높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보니까 이분이 직장이 조금 안정적인 분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에서 양육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아이와의 막 어떤 그런 사진들이나 아니면 양육을 수행했던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거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 최대한 다 긁어서 평소에 육아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었고 그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까지 오는 협의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맨 처음에는 그 여자분도 이 남자분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됐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잖아. 그런 거에 대한 그 디테일들을 다 정리해서 제출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거잖아. 그리고 이제 양육을 사실은 과거의 거는 장래에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니까 장래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세팅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양육 환경 조성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 그러니까 보면은 이 남자분 어머님 아버님이 다 시간이 많으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양육을 이기려면 당사자가 일은 해야 돼. 소득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소득을 유지하고 대신 이제 출퇴근을 최대한 이제 아이를 위해서 최대한 그 업무 시간을 짧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아이랑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러면 그래도 출근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이제 조부모님 중에서 할아버지는 주로 아이랑 좀 액티비티한 활동이라든지 좀 놀이 활동을 많이 하고 할머니는 주로 이제 식단이라든지 그리고 식단표가 그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식단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식단표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어떤 좀 정서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같이 그림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고 또 보니까 형제분 중에서 또 비슷한 또래 있는 또 친구들이 있더라고.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그래서 같이 이제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뭐 놀이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이 가족의 커뮤니티 안에서의 어떤 친밀도를 굉장히 높이는 걸 많이 했고 당연히 집에도 모든 걸 다 아이 기준으로 맞췄어. 거실이든 어디든 아이가 활동하기 편하게끔 세팅하는 걸 다 설명을 드렸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도 준비를 좀 드렸어. 그리고 일단은 지금 어쨌든 간 양육을 혼자 하셔야 되는 거잖아. 양육 관련돼서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양육 관련된 도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천해서 그렇다면 내가 교육받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독후감이라든지 후기라든지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마련하게끔 했어.
뭐 그리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뭐 많지. 뭐 양육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도와드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단순하게 아이를 무슨 소유물로 생각한다거나 아이를 무슨 아니면은 무슨 승리의 도구로 생각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높고 진짜 이 사람들이 물론 방법은 무리했다. 무리한 거는 물론 잘못했지만 이게 정말 그 아이가 여기 있을 때 그거와 상관없이 아이가 여기 있을 때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겠구나. 뭐 정서적, 육체적, 지능적으로 훨씬 더 아이가 여기서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게끔 객관적인 증거들, 자료들을 많이 왔는데 도움을 줬어. 이게 단순하게 승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분들도 이런 걸 수행하면서 이게 더 많이 배우기도 하고 아이랑 더 많이 교감하려고 노력도 하다 보니까 아이 역시도 도움을 받는 거잖아. 그렇게 조금 실질적 도움이 되게끔 준비를 도와드렸지. 그렇구나.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안타깝지만 형사 부분은 좀 유죄가 나왔어.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 왜냐면 CCTV에 딱 찍혔어. 가서 이제 아이를 갑자기 낚아채서 뭐 갑자기 뭐 낚아채고 차로 갔고 뭐 어머님이 막아줘 넘어지고 막 이거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엄청 끝까지 고민 많이 했거든. 왜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했잖아. 여자아이고 어리면 엄마 손길이 많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현대 뭐 그치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사실 그거 좀 맞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 쪽에서 아이한테 하는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에게 주는 도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재판부가 엄청나게 고뇌를 하시다가 결국은 우리한테 승소를 들어줬지. 그럼 그렇게 문제가 잘 해결된 거야? 이게 해결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면접교섭이라는 걸 하잖아. 그러니까 소송을 하다 보면 사전처분이라고 해서 소송 기간 동안에 임시 양육자랑 임시 양육비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소송 내내 그 면접교섭이나 이런 것들 이행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면접교섭을 이행해주는 와중에 이 사람이 면접교섭을 딱 아이를 데려가서 판결이 나올 때쯤이 되니까 아이를 안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판결이 났는데 안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소송이 진행된 거지. 그럼 상소를 한 거야. 아이가 가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가 명확하게 의사표현하기도 어렵고 아이한테 뭐 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지. 누가 뭐 아빠 보기 싫고 갑자기 여기서 잘 지내던 애가 갑자기 판결 직전에 갑자기 엄마랑 살고 싶고 갑자기 왜 가기 싫겠어. 여기 이미 자기의 걔도 이제 삶의 터전이라는 게 있고 삶의 어떤 안정성이 있는데 거기가 더 편한데 여러 가지가 다 적응을 했고 훨씬 더 좋은 어떤 아이한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분쟁이 이제 또 엄청나게 시작된 거지. 돌려주지 않는 것도 유학치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유학치 고소하고 그리고 사전처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판결 확정 시까지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게 되니까 이제 사전처분 불이행에 대해서 과태료도 먹이고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 그리고 뭐 인도 청구에서 뭐 이행명령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이 과태료 맞을 때까지는 버티다가 근데 과태료를 맞아도 버텼어. 근데 이제 2심 재판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판결 나온 걸 가지고 그렇게 불이행할 거면 재판부가 지금 왜 있는 거고 법이 왜 있는 거냐. 이행하셔라. 다투셔라.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본인이 질 거 뻔하니까 그걸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과태료까지는 버텼는데 이행명령 들어가고 이제 감치제도가 있거든. 감치제도는 뭐냐면 구치소나 이런데 잡아가지고 넣어버리는 거야. 보통 한 20일 정도 듣거든. 근데 그게 불이행이 계속되면 계속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감치가 될 정도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어차피 감치가 돼버리면 애를 어차피 우리가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해결됐어.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가면서 지금 이혼 소송 하나에 붙은 소송이 그래서 뭐 상대방이 우리 막 아동학대로 신고도 했거든. 그러니까 뭐 있는 거 다 건 거야. 그렇게 하니까 소송이 한 5개, 6개가 붙어버렸지.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 양육권을 승소했고 아이를 좀 키우게 되시면서 또 아이한테 신경 많이 써주고 계셔. 그리고 사실 뭐 상대방도 뭐 굉장히 절실했으니까 그랬겠지. 사실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했어. 너무 안타까운 얘기고.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하게 그 이후에 어떤 분쟁이 있었으면 사실 연락이 계속 오거든. 우리도 몇 년 지난 사건들도 막 지금 면접교섭 분쟁이 있고 이러면 연락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뭐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면접교섭 잘 되고 아이랑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구나. 진짜 다행이다. 뭐 오늘 교훈은 뭐야? 일단은
일단 물론 이제 전제는 그래. 이분들이 양육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나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판결이 났겠지. 근데 무엇보다도 이분들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하던 변호사님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변경했을 거 아니야.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번에 큰 걸음을 갈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다 만든 거잖아. 뭐 관련해가지고 양육 환경 세팅하고 그 조부모님들 롤 배정하고 거기서 디테일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정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헤쳐나간 거 아니야. 그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처음에 있던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아이를 뺏겼을 때 얼마나 더 하셨겠어. 근데 그때도 할 수 있는 절차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승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중간에 힘든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걸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게 오늘의 교훈이다.